고대 영웅 이야기라고 하면 보통 이런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신의 도움으로 각성하고 전장에서 승리하며 마지막에는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화려하게 남기는 그런 이야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볼 트로이 전쟁은 다릅니다. 이 전쟁을 다룬 호메르스의 서사시 일리아스를 보면요. 시작부터 그리스 전사 아킬레우스는 빡쳐있고 마지막은 적장 헥토르의 장례식으로 끝이 납니다. 시작은 분노, 마지막은 장례식. 전쟁 이야기는 맞지만 뭔가 묘하게 우울합니다. 아니, 신화 속 영웅들을 제법 멋있게 보여줄 법도 한데 왜 이 이야기는 비극을 더 강하게 보여주는 걸까요? 사실 이 비극을 이해하려면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 신화 속 비하인드부터 봐야 합니다. 전쟁의 출발점은 황당하게도 신들이 파티장에서 벌어진 외모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제일 이쁜 여신인지를 두고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가 붙었고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얼떨결에 외모 싸움의 판정을 맡게 되죠. 이때 아프로디테가 파리스에게 강력한 제안을 하나 내세웁니다. 나를 고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주겠다. 이 말을 들은 파리스는 냅다 아프로디테를 골랐습니다. 워낙 여자를 좋아했으니까요. 다만 문제는 그 아름다운 여자가 유부녀였다는 겁니다. 바로 스파르타 왕 메넬라우스의 아내 헬레네였죠. 욕망에 눈이 먼 파리스는 유부녀 헬레네를 데리고 밤중에 야반 도주를 감행합니다. 어떤 기록은 헬레네가 자발적으로 따라갔다고 하고 납치했다고도 하지만 어쨌든 메넬라우스 입장에서는 아내와 명예를 한순간에 빼앗긴 좀 빡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흔히 이 볼륜 사건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 바람난 일 때문에 날아간 전쟁이 일어났다는 건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죠. 사실 이 볼륜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표면적인 명분이었을 뿐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스 입장에선 평소 트로이가 하는 짓이 꼴보기 싫었거든요. 후대 역사학자들은 이 전쟁의 진짜 원인을 정제권과 무역로에서 찾습니다. 트로이가 그리스 배들이 지나는 길목을 꽉 잡고 앉아 지나갈 때마다 통행료를 뜯었다는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통행료를 내야 했으니 이게 그리스 입장에선 상당히 거슬렸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 트로이 왕자가 스파르타 왕비를 데리고 도망치는 사건까지 터진 겁니다. 그리스는 이때다 싶어 이 볼륜 사건을 명분 삼아 연합군을 결성했고 그렇게 10년이라는 잔혹한 트로이 전쟁이 막이 오르게 됩니다. 전쟁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당대 최고의 전사 아킬레우스, 총사령관 아가멤논, 훗날 서사시의 주인공이 되는 지략가 오디세우스까지 그리스의 영웅들이 한데 모여 트로이로 향하죠. 하지만 트로이는 생각보다 훨씬 막강했습니다. 전쟁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10년 가까이 이어집니다. 결국 정면 승부로는 답이 없다고 판단한 오디세우스가 기발한 사기극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거대한 목마 속에 최정예 전사들을 숨겨 성 안으로 들여보내고 밤이 되면 몰래 나와 성문을 열어 본진을 불러들이는 작전이었죠. 결과는 그야말로 대성공. 10년을 버텨낸 트로이는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고 성은 함락되며 전쟁은 그리스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떤가요? 그냥 그리스군이 트로이를 짓밟고 승리한 영웅담처럼 보이시나요? 사실 그 승리 뒤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트로이가 무너지기 훨씬 전 아직 전쟁의 한창이던 어느 시점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아킬레우스에게는 파토로클로스라는 가장 아끼는 전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우가 적장 헥토르의 손에 목숨을 잃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아킬레우스는 끝내 헥토르를 죽이고 그 시신을 전차에 매달아 성벽 주위를 며칠 동안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늙은 왕 하나가 홀로 아킬레우스의 막사를 찾아옵니다. 바로 헥토르의 아버지이자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고 시신까지 모욕한 원수 앞에 직접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의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내 아들의 시신은 돌려주시오. 뭔가 짠합니다. 이 한마디는 아킬레우스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문득 고향에서 자신을 기다릴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아킬레우스는 자신이 트로이 전쟁에 나간다면
아버지를 보지 못할 운명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트로이에 가면 큰 명예를 얻지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운명을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는 명예를 택했습니다. 프리아모스는 이미 헥토르를 잃은 아버지였고 자신의 아버지 역시 머지않아 아들을 잃게 될 사람이었던 거죠. 결국 두 사람은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되게 묘했습니다. 용서한 것도 아니고 화해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주 잠깐 상대가 죽여야 할 적이 아니라 자기와 똑같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잃어본 인간이라는 걸 알아본 순간입니다. 그렇게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주며 호메르스의 기나긴 트로이 전쟁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승리도 패배도 아닌 헥토르의 장례식으로요. 그래도 전쟁 이야기니까 승자는 분명 있었습니다. 그리스군이 이겼고 트로이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파고보니까 어떤가요? 이걸 그리스군이 승리라고 불러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승리했지만 누군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뒤였죠. 아가멤논은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고향에서 아내한테 살해되고 수많은 병사가 기안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오디세우스 역시 살아남았지만 곧바로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아킬레우스와 헥토르의 장면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역사에 남을 이름을 얻었지만 가장 아끼는 동료를 잃었습니다. 헥토르는 가족과 도시를 지키려 싸웠고 결국 죽었습니다. 역사 속에는 트로이 전쟁이 이렇게 짧게 요약될 뿐입니다. 트로이 전쟁, 그리스의 승리. 한 줄로는 굳이 그렇게 요약되지만 이야기 전체를 알고 나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문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삶까지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자꾸 멈추게 됩니다. 처음엔 다들 뭔가를 위해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헬레나를 되찾기 위해,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전우의 복수를 위해.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는 건 얻은 게 아니라 잃은 것뿐입니다. 가족과 고향을 잃고 마침내 왜 싸우기 시작했는지조차 잊어버립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잔혹한 전쟁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은 싸움을 멈췄던 그 밤입니다. 아킬레우스와 프리아모스가 적이 아닌 상실을 겪은 인간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던 그 찰나의 순간.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을 이렇게 다시 정리하고 싶습니다. 트로이 전쟁, 그리스군이 승리가 아니라 칼을 거두는데 걸린 시간보다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훨씬 길었던 전쟁이라고요.